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며 98K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파월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준이,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긴 했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뒤에 소식을 받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오늘 오전에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98K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97K부터 98K, 99K 라인에 있는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연준에서 금리 동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금리 동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관세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르겠다. 일단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불확실성이 뒤덮는, 그러니까 관세의 이유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파월은 자기는 독립적이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날 생각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데, 사실 웃긴 건 2022년도에 금리 인상 쫙쫙 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가 됐을 때 바이든 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은 세 명이서 동시에 만나가지고 앞으로 금융시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근데 지금은 관세 관련돼서 큰 폭의 변동성이 생기고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보다는 나는 모르겠고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금리 동결을 했고요. 다만 금리 동결을 했지만 25년도 안에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웃긴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관련된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을 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인플레이션을 보는 트루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봤을 때 어떤 시기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인플레이션이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싸움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금값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디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과 같고, 이 매수의 주체가 중국 쪽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전달을 드렸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이 아직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다시 몰리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이렇게 시장 상황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리테일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아직도 의심을 하고 상승을 하지만 의심을 하고 왜 오르지? 왜 오르지? 하는데 계속 74K부터 98K까지 원웨이로 상승을 하는 와중에 이 리테일들은 숏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큰 순유입을 보였다가 잠시 주춤을 하면서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순유입과 순유출 모두 살짝 일어나고 있는 관망 모드로 돌아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전체 보유량이 올타임 하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아주 조용히 비트코인이 관세 관련된 것 때문에 큰 폭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유출이 발생을 했었지만, 조용히 야금야금 비트코인을 몰래 모아가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지고 있는 양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안전자산으로 금으로 사람들이 돈이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 ETF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 순유입 자금이 더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타이밍에 알고 가야 되고, 파월 연준 의장을 패스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오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텔스 모드로 기관들과 의심하는 개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조용히 그리고 많이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관세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어떤 시기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안정시키고 상승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을 조금은 패스하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유동성 주입이 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200조 원 가까이 넘는 돈을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 공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관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중국 기업의 피해, 그리고 중국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 돈을 주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돈을 쓰고 있고, 또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통화 정책도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도 인하하면서 중국은 통화 팽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재정 정책을 또 쓰면서 돈을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알게 모르게 중국이 대미국 관련되어 있는 관세 전쟁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가 됐든 간에 중국으로부터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글로벌로 돈을 여기저기서 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지표를 봤을 때 유동성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글로벌 통화량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글로벌이 돈을 풀기 시작한 자극 포인트에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포지티브하게 변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렸었고,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미 있는 변화가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월렛이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가고 있다라는 흔적이 온체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오히려 금 ETF보다 순유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진짜 비트코인이 힘들었을 때 76K, 78K 있을 때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누군가는 이걸 기회로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움직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쇼터몰더의 unrealized loss,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모두가 조금씩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변화했을 때 전에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이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몇 주 전부터 잠잠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 주말부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나바로라고 해가지고 관세 관련되어 있는 큰 틀을, 정책을 짠 칼춤을 추던 사람을 제외하고 중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뭐 두세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2016년도, 17년도 트럼프 1기를 생각을 하면은 관세 관련되어 있는 게 타협이 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말부터 베센트가 중국과 협상을 시작을 한다. 아주 의미 있는 큰 틀에서의 변화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야 되고, 사실 이거 하는데 약간 유치한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먼저 연락했냐, 미국이 먼저 연락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 관세 관련된 것 때문에 생계가 무너지고 뭔가 진짜 엄청나게 자산이 날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누가 먼저 연락했냐라는 그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세상 일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 이번 주말부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중국과 관세 관련되어 있는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고요. 자, 트럼프 1기 때와 트럼프 2기 때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프랙탈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1기 때도 지속적으로 내려갔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살짝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트럼프 2기 때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 돈이 공급이 점점 더 많이 되는 거고 시장에 돈이 공급이 되는 건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그 뒤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미 받고 있어 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는 데 있어서도 전에 돈에 풀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더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이 투자 세상 특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투자 세상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실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걸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시장만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 금리 인하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이 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